엄마, 이 셔츠에서 할머니 냄새가 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제가 애용하던 블라우스였거든요. 그래, 엄마가 몰랐네 하고 넘겼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풍기는 그 냄새. 중년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 동안 중년 건강과 생활 습관을 주제로 650건이 넘는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숨어있는 지혜의 영웅을 찾아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병원, 보건소, 직장, 시장 골목, 양로원, 실버타운 등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로 뛰며들은 생생한 경험 담은 책과 방송, 강연을 통해 수천 명의 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수많은 인터뷰 중에서 냄새라는 주제에 관한 결정적인 비밀과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관리법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누고 싶은 영웅담이 있으신 경우는 밑에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시작할게요. 지난달 어느 저녁 중학생 딸이 세탁 바구니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 셔츠 냄새 좀 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제가 애용하던 블라우스였거든요. 그래, 엄마가 몰랐네 하고 넘겼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세탁기를 2번 더 돌리고 옷장과 서랍까지 싹 비우며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누가 직접 말은 안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살짝 뒤로 물러서거나 회의실에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럴 때마다 머릿속을 스치는 불안감. 혹시 나도 이제 그 냄새가 나는 걸까? 사실 제가 생활습관 코칭을 시작한 계기도 바로 이런 경험 때문이었어요. 전문가가 되어 연구해보니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아니 이미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말하는 냄새하면 떠오르는 건 땀 냄새, 음식 냄새, 담배 냄새, 향수 냄새 정도일 겁니다. 이런 냄새들은 대부분 일시적이에요. 샤워하고 환기하고 세탁하면 금방 사라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특유의 채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냄새의 특징은 3가지예요. 첫째, 지속적입니다. 샤워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나타나죠. 둘째, 은밀합니다. 강하게 확 풍기는 게 아니라 은근히 스며들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냄새는 본인은 잘 못 맡는다는 겁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은 느끼지만 솔직히 말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당신 냄새 나요라고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은근히 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본인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죠. 제가 만난 내담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0대 중반 여성인데 최근 들어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사는 받아주는데 대화가 길어지지 않고 함께 앉아있을 때 뭔가 어색한 공기가 흐른다고. 처음엔 단순히 성격 차이나 세대 차이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채취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냄새의 정체가 뭘까요? 일본 도쿄 의과대학과 시세이도 공동연구팀이 2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40대 후반부터 우리 피부 표면에 논네날이라는 화학 성분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특유 냄새의 주범입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지방산 중에 팔미톨레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젊을 때는 이 성분이 빠르게 분해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산화되기 시작해요. 이때 생기는 게 바로 논네날이에요. 이 냄새를 표현하자면 기름지면서도 쿰쿰하고 약간 곰팡이 같기도 하고 오래된 책 냄새 같기도 해요. 서구권에서는 올드퍼선 스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냄새라고 부르죠. 더 놀라운 건 우리 코가 이 냄새에 적응한다는 겁니다. 후각 적응이라고 하는데 계속 맡고 있으면 그 냄새를 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만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이 현상은 남녀 구분 없이 나타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호르몬 변화와 함께 더 급격히 진행된다고 해요. 남성은 40대 중반부터, 여성은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어서 60대에 가장 심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생활습관 코칭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52세 회사원 민정 씨예요. 처음 상담 왔을 때 정말 기가 죽어 있었어요. 선생님, 저 요즘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서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다가 누군가 타면 그 사람이 어김없이 환기 버튼을 누르거나 창문을 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자신 때문인 것 같아서 창피해서 퇴근길이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확인해 봤어요.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유독 목 뒤쪽과 브라라인 주변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베개 냄새도 좀 심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민정 씨, 일단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매일 샤워할 때 브라라인, 귀 뒤, 목 뒤, 발가락 사이만 거품망으로 미세한 거품을 만들어서 부드럽게 씻어보세요. 그리고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가 더 심해져요. 베개 커버는 3일 주기로 바꾸시고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걸로 될까요? 하시더니 2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팀장님이 민정 씨 향수 바꿨어요? 요즘 뭔가 좋은 향이 나는데라고 묻더라고요. 실제로 민정 씨가 바뀐 건 세정 방법과 베개 커버뿐이었어요. 향수는 평소 안 쓰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좋은 향이 난다고 느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냄새를 향수나 섬유유연제로 가리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갑자기 진한 향수를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화장실 냄새를 방향제로 덮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향이 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냄새는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두 냄새가 섞이면서 더 복잡하고 답답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60대 초반 여성분인데 체취가 심해지니까 점점 진한 향수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이 엄마, 향수 냄새가 너무 심해요라고 하니까 그럼 더 좋은 향수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서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님, 지금 문제는 향수가 아니라 기본 채취예요. 향수를 아무리 좋은 걸로 바꿔도 근본 냄새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불쾌감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향수를 완전히 끊고 기본 세정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3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가족들이 엄마가 예전처럼 깔끔해졌다고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향수나 방향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냄새가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쓰는 거지 냄새를 가리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채취가 생기는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 피부 노화와 피지 산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지의 성분도 변해요. 젊을 때는 피지가 분비되어도 빠르게 분해되거나 씻겨나갔는데 중년 이후에는 피부에 오래 머물면서 산화되기 시작해요. 특히 등 중앙부, 가슴 사이, 두피, 목 뒤 같은 부위에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냄새도 심해져요. 이 부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평소에 잘 씻기지 않는 곳들이에요. 등 중앙은 손이 잘 안 닿고 목 뒤는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고 가슴 사이는 브라 때문에 늘 습하고 이런 곳들의 피지가 쌓이면서 냄새가 발생하는 거예요. 둘째, 의류와 침구에 스며든 냄새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땀과 피지가 옷감 섬유나 베개, 시트에 스며들면 일반적인 세탁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특히 합성 섬유나 오래된 침구류는 냄새를 더 잘 흡수하고 오래 보관해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매일 깨끗한 옷을 입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세히 보면 옷은 새로 갈아입었는데 브라나 속옷은 며칠째 같은 거를 입고 계시거나
베개 커버를 한 달에 한 번도 안 바꾸시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식습관과 대사 변화입니다. 나이 들면서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약해져요. 이때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 술을 많이 드시면 체내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성분들이 피지나 호흡을 통해 냄새로 배출돼요. 특히 마늘, 양파, 커피, 알코올 같은 건 대사 과정에서 황화합물이나 알데하이드 같은 냄새 성분을 만들어내요. 젊을 때는 이런 성분들이 빠르게 분해됐는데 나이 들면서 분해 속도가 느려지니까 몸에 오래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작년에 보건소에서 건강 상담을 하던 중에 68세 박 여사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영양 상담 때문에 오셨는데 대화 중에 속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손주가 제 무릎에 잘 안 앉으려고 해요. 전에는 할머니 무릎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금방 일어나려고 하고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아이들은 정말 솔직해요. 냄새가 나면 본능적으로 피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할머니가 싫어졌나?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박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봤어요. 옷차림이나 청결 상태는 전혀 문제 없으셨어요. 그런데 목 주변과 가슴 밑주름 부분에서 약간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베개에서도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제안드렸어요. 어머님 매일 씻으실 때 가슴 밑 주름과 뒷목, 귀 뒤 부분만 좀 더 신경 써서 씻어보세요. 그리고 베개 커버를 일주일에 2번 정도 갈아주시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될까? 하시더니 열흘 후에 문자가 왔어요. 사진 한 장과 함께요. 손주가 활짝 웃으며 할머니 무릎에 안겨있는 사진이었어요. 메시지에는 선생님, 어제 손주가 할머니 냄새가 좋아졌어. 하면서 한참 안겨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냄새가 없어지니까 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가까이 오는 거죠. 박 여사님은 그 이후로 손주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지셨고 자신감도 많이 회복하셨어요. 냄새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덮기가 아니라 없애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냄새가 나면 뭔가로 가리려고 해요. 향수를 뿌리거나 방향제를 쓰거나 섬유유연제를 많이 넣거나. 하지만 이건 마치 상처난 곳에 반창고만 붙이고 소독은 안 하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가려졌지만 속에서는 계속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냄새 관리의 올바른 순서는 이래요. 먼저 냄새의 원인을 제거해야 해요. 그게 피부든 의류든 환경이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냄새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에 플러스 알파로 좋은 향을 더하는 거예요. 방향제나 향수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기와 피부 상태가 깨끗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을 보면 냄새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향수를 거의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향을 더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깔끔함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정리한 5단계 루틴입니다. 1단계 전신 세정 루틴.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예요. 하지만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제대로 씻는 거예요. 먼저 거품망을 준비하세요. 비누나 바디워시를 거품망에 문지르면 아주 미세하고 풍성한 거품이 만들어져요. 이 거품으로 씻는 게 중요해요. 손으로만 문지르면 피부 표면에 거친 때는 제거되지만 모공 속 깊이 들어간 피지나 세균은 잘 안 빠져요. 특히 신경 써야 할 부위가 있어요. 등 중앙부, 목 뒤, 귀 뒤, 가슴 사이, 브라라인,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이런 곳들은 평소에 잘 안 씻기는 곳들이에요. 등 중앙부는 목욕 타월이나 등밀이 도구를 사용하시고 목 뒤와 귀 뒤는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피부가 상하면
오히려 세균이 더 번식하기 쉬워져요. 그리고 씻은 후에는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해요. 특히 주름진 부분이나 접히는 부분은 물기가 남기 쉬우니까 타월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고 드라이어로 살짝 말려주는 것도 좋아요. 일반 세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브라나 속옷, 잠옷 같은 건 몸에 직접 닿는 옷이라서 냄새가 더 잘 배어요. 주 1회 정도는 깊은 세탁을 해주세요. 미지근한 물에 산속에 표백제를 풀어서 3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세탁하는 거예요. 산속의 표백제는 색깔 있는 옷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냄새 성분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햇볕에 말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외선이 세균을 죽이고 냄새도 제거해줘요. 실내에서만 말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베란다나 옥상에서 햇볕에 말려주세요. 특히 베개 커버와 시트는 정말 자주 갈아주셔야 해요. 잠잘 때 나오는 피지와 땀이 고스란히 흡수되거든요. 이상적으로는 베개 커버는 2-3일마다,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3단계 두피 모발 관리. 두피에서 나는 냄새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두피의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서 냄새가 심해질 수 있어요. 주 23회 정도는 스케일링 샴푸를 사용해주세요. 일반 샴푸로는 모공 속 깊이 들어간 피지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요. 스케일링 샴푸는 모공을 깊숙이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샴푸할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닿지 않게 모발 끝쪽에만 발라주시고요. 말릴 때도 중요해요. 자연 건조보다는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두피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요. 4단계 항산화 식단. 몸 안에서부터 냄새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채취 개선에 도움이 돼요.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피지 산화를 막아줘요.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주고요. 녹차의 카테킨은 항균 효과가 있어서 채취 원인균을 억제해줘요. 견과류의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기름진 음식은 피지 분비를 늘려요. 단 음식은 체내에서 발효되면서 냄새를 만들어내고요. 마늘, 양파는 황화합물 때문에 채취가 강해질 수 있어요. 술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냄새 성분을 만들어내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줄이거나 먹은 후에 물을 많이 마셔서 희석시키는 게 좋아요. 5단계 땀 관리와 환기. 땀 자체는 냄새가 거의 없어요. 문제는 땀이 피부 표면의 세균과 만나면서 생기는 냄새예요. 그래서 운동이나 활동 후에는 최대한 빨리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게 중요해요. 직장에서 운동한 후에는 물티슈로라도 몸을 닦고 속옷이라도 갈아입으세요. 특히 불안한 땀과 피지가 많이 흡수되니까 꼭 갈아주시고요. 그리고 환기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2번 이상은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들어와서 1번. 실내 공기가 탁하면 옷이나 몸에도 냄새가 더 잘 배어요. 작년 봄에 러닝 동호회에서 만난 49세 윤희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건강관리에 아주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주 3회 러닝에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운동도 하고 샤워도 매일 하는데 유독 발냄새가 심해요. 러닝화를 벗으면 정말 민망할 정도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운동 후에 샤워는 하시는데 양말과 운동화는 계속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바로 벗지 않고 1-2시간 더 신고 계시고, 이러면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에 습기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윤희 씨, 운동 끝나면 바로 발을 씻고 양말을 갈아 신으세요. 집에 가서도 발가락 사이를 미온한 거품으로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면양말로 갈아 신으시고요. 그리고 운동화는 하루 신으면 48시간은 말려주세요. 신발 2켤레를 번갈아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하나요? 하시더니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벌써 효과가 느껴져요. 한 달 후에는 동호회 모임에서 윤희 씨, 발냄새 완전히 없어졌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발냄새는 특히 신발과 양말 관리가 중요해요. 아무리 발을 깨끗이 씻어도 신발에 세균이 번식해 있으면 다시 감염되거든요. 신발을 충분히 말리고 가능하면 항균 스프레이도 뿌려주시면 좋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알게 된 작은 팁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현관과 거실의 수치나 활성탄두기 숯은 천연 탈취제예요. 현관에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냄새를 흡수하고 거실에 두면 실내 공기를 정화해줘요. 대나무 숯이나 백탄이 효과가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햇볕에 말려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옷장 안제습제 탈취제 활용. 옷장이 습하면 옷에 곰팡이 냄새가 배어요. 특히 겨울철에 두꺼운 옷들을 넣어두면 습도가 높아지거든요. 제습제와 함께 숯 탈취제도 넣어두시면 효과가 좋아요. 외출 전후 환기. 외출하기 전에 10분, 들어와서 10분씩 창문을 열어주세요. 외출 전 환기는 실내 공기를 맑게 해서 옷의 냄새가 덜 배게 하고, 들어와서 환기는 외부에서 묻혀온 냄새를 빼는 효과가 있어요. 샤워 직후 3분 이내 보습. 샤워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워요. 건조한 피부는 피지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냄새가 생기기 쉬워요.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피부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침실 온도와 습도 관리. 잠자는 동안에 나오는 땀과 피지가 베개와 시트에 흡수돼요. 침실 온도를 20-22도, 습도를 50-60%로 유지하시면 수면 중 땀 분비를 줄일 수 있어요. 냄새 관리는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해요. 봄철 관리 환절기라서 땀 분비가 불규칙해져요. 하루 중에도 온도 변화가 크니까 옷차림 조절이 중요해요. 겉옷을 벗고 입기 쉽게 입으시고 속옷은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선택하세요. 여름철 관리. 땀 분비가 많아지는 계절이에요. 하루에 2번 샤워하시는 것도 좋고, 외출 시에는 여분의 속옷을 준비해서 중간에 갈아입는 것도 좋아요. 면 소재나 린넨 소재 옷이 도움이 돼요. 가을철 관리. 여름에 늘어난 피지 분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시기예요. 이때 딥클렌징을 해주시면 좋아요. 각질 제거와 모공 케어를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겨울철 관리. 건조한 계절이라서 피부가 거칠어지기 쉬워요. 보습을 철저히 하시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주세요. 히터나 온풍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탁해지기 쉬우니까 환기에 더 신경 쓰세요. 나이에 따라서도 관리 포인트가 달라요. 40대 초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시기예요. 아직 냄새가 심하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시작하세요. 특히 두피와 목 뒤 관리에 신경 쓰시고 항산화 식품 섭취를 늘려주세요. 40대 후반 - 50대 초반 본격적으로 채취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피지 관리와 의류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스케일링 샴푸 사용 빈도를 늘리고 베개 커버 교체 주기를 단축하세요. 50대 후반 - 60대 냄새가 가장 심해지는 시기예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필요하면 피부과 상담도 받아보시고 항균 제품 사용도 고려해보세요. 70대 이상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라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청결을 유지하시고 의료진과 상담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냄새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 거울 속의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가족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편해지고 무엇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멋진 중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누고 싶은 영웅담이 있으신 경우는 밑에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